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론의 24편으로 커페시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결합을 설명드리는 또 예제풀이까지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띄워드리는 배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가지 병렬 연결로도 연결돼 있고 직렬 연결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회로가 이 저항들로 여기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왼쪽에 부하가 걸려서 그 부하의 전압 전류 특성을 알고 싶다.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의 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관심이 없거나 하나의 등가적인 저항을 값으로 대체해주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 계산되는 공식을 알아야 했죠. 그거를 제가 방금 띄워드린 그런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 또한 지금의 배너에서는 인덕턴스의 값들도 저항과 마찬가지로 뭐 직렬 연결일 때는 이렇게 더해주는 하나의 등가 인덕턴스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고 병렬 연결일 때도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뭐 역수들의 합의 역수 뭐 이런 공식을 이용하면 됐었죠. 근데 오늘 제가 할 거는 커패시터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직렬 연결의 어떤 공식, 병렬 연결의 공식 그리고 총합의 예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왼쪽처럼 전압원이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직렬 회로인 이유는 이제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 같은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르게 될 거고 거기 나머지 부분이 커패시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꼭 3개가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값이 있을 거고 그걸 C1, 두 번째는 C2, 가다가 이제 마지막은 CN이라는 어떤 값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의 등가 카패시턴스로 취급을 해주면 구해야 되는, 답으로 구해야 된다든지 실제로 알아야 되는 실질적인 전압전류 특성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각각에 걸린 전압에 대해서 나중에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을 할 때 결국 카패시터에 걸린 전압의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이런 공식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었죠. 이 공식은 지금 배너, 여기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카드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공식인데 커패시턴스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V는으로 정리를 해주려고 하면 이 전압에 대한 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양변의 시간에 적분을 해주면 그리고 커패시턴스를 넘겨주면 역수로 들어가서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뭐 키르호프 전압 법칙, 그런 키르호프 전류 법칙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는 지금 배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거나 이미 아신다면 참고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전압원의 값이 결론적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나머지 커패시터에 걸린 전압과 다 같아야 그 합과 같아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 아까 이 공식에 따라 이 공식을 각각을 적용시켜주면 각각의 커패시터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전압을.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각각의 커패시턴스 값이 C1이고 C2고 다 가다가 CN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류가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식에 들어가는 I가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묶어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이런 같은 어떤 인자라고 할까요? 개수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이 식과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합의 기호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 있다거나 좀 더 초기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확한 표현으로 고쳐도 되는데 지금 유도를 하고 공식을 얻는 입장에서는 이런 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지우고 이 부분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의 값이 이러한 식의 결과 값과 같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등가 회로, 등가 카패시턴스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싶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EQ라는
뭐 이퀄밸런트라는 약자를 따서 그냥 EQ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커패시턴스의 등가의 값을 해주는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대체해주는 걸 하나 잡아놓고 전압원의 값은 똑같이 주고 전류가 흐르는 것도 똑같이 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커패시터니까 커패시턴스의 공식을 따라야 되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전압원의 값이 VS인데 그 전압이 여기도 걸리잖아요. 네, 헷갈리시면 KVL 써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VS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이 여기 부분과 같다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등가이로를 고쳐주고 싶은 상황에서 대체하는 공식이 이 하나의 등가 커패시턴스가 역수들의 합이랑 같구나. 커패시턴스의 각각의 역수들의 합과 같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 역수들의 합의 역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등가 커패시턴스 값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은 공식이죠. 저항의 병렬 연결은 이런 공식으로 각각의 저항의 역수들의 합의 역수를 취해줬잖아요. 그래서 커패시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반대로 생각해줘야 돼요. 더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병렬 연결이 커패시터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더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이런 공식들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병렬 연결인데 직렬 연결과는 다르게 이제 전류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IS라는 전류값만큼 전류가 공급되는 전류원을 보고 각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 경우는 같은 전류값이 흐를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커패시터에는 다른 전류값이 흐를 수 있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모든 소자에 같은 전압이 걸리는 관계가 병렬 연결이고 그게 바로 이러한 구조의 회로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C1, C2 그리고 가다가 CN의 커패시턴스 값들을 갖는 이런 병렬 구조에 각각에 걸린 전압이 V로 같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과연 이런 커패시턴스 병렬 연결을 하나의 등가 커패시턴스로 어떻게 대체해 줄 수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KVL은 아니고 KCL이죠. 전류 법칙으로서 여기 마디에서 생각을 하면 이 전류원의 값이 전류가 들어와서 그럼 들어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 I1 나가고 또 나머지 또 I2 나가고 I3 가다가 마지막 IN까지 나갈 거니까 그 합이 다 이 마디에서 KCL에 의해서 같아야 되고 그 각각의 전류 값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공식 전압 V뿐만 아니라 CdVdt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커패시터에 흐른 전류가 이 앞에 커패시턴스의 값의 전압의 시간 변화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값들을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는 흐른 전류가 같아서 I를 동시에 썼듯이 지금 병렬 연결로서 전압이 같으니까 이런 동시에 곱해지는 인자가 여기 똑같이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등가 커패시턴스로 교체해주고 싶기 때문이고 그런 값으로 대체하려면 이런 회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같은 전류원에 대해서 IS의 전류값이 그대로 흐를 테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I는 C dVdt죠. 그래서 CEQ가 이런 값으로 표현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병렬 연결은 또 저항의 직렬 연결 또는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처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이 커패시터의 병렬 연결임에도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풀이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그려본 회로를 구성을 해서 들고 온 예제에서는 이런 값들을 갖는 커패시터와 인덕턴스 값을 갖는 인덕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그러니까 인덕턴스와 하나의 커패시턴스로 이루어진 LC 회로로 대체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앞서 얻은 공식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이렇게 구성된 회로에서 처음으로 해주면 좋은 부분은 제일 바깥쪽의 소자들을 대체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컷페이스터에 지금은 이 부분은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나로 교체해 주자는 것이죠. 컷페이스터 직렬 연결은 그냥 이렇게 6 마이크로페러드와 3 마이크로페러드 되어 있는데 더해서 9 마이크로페러드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네, 컷페이스터 직렬 연결은 저항과 인덕턴스의 병렬 연결과 같았으니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합분의 곱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물론 역수들의 합의 역수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9분의 18임을 통해서 2 마이크로페러드인 거를 계산할 수가 있죠. 뭐 단위를 썼지만 지금은 단위가 다 같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주지 않고 그대로 같은 단위를 갖도록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와 같은 그런 단위들은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링크를 제 영상으로 달아드리거나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직렬 연결은 이렇게 결합을 2 마이크로페러드로 대체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남은 부분은 또 여기 병렬 연결로 된 구성 부분이죠. 그걸 또 컷페이스터의 병렬 연결이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야말로 더하면 되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게 컷페이스터의 병렬 연결이니까 1과 2 더해서 3 마이크로페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컷페이스터의 계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 헷갈리셔서 정답을 다르게 적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인덕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부분부터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직렬이 아니라 병렬 연결이죠. 왜냐하면 같은 전압이 걸리는 구조니까요. 같은 전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인덕턴스는 저항과 같이 합분의 곱으로 병렬 연결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5분의 6이죠. 왜냐하면 합분의 곱이니까. 그래서 5분의 6은 10분의 12이므로 1.2 단위는 헨리 그대로 써서 이렇게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인덕턴스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1.2와 0.8을 더해서 2헨리가 되겠죠. 그래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얽혀있는 회로이더라도 직렬과 병렬 결합의 공식을 우리가 잘 숙지만 한다면 이러한 하나의 인덕턴스와 하나의 커피스턴스로 L, C 회로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게 된 건데요. 다음부터는 RL, RC, 또 LC 회로, 또 더 나아가서는 RLC 회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까지 가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